네, 잘 쉬셨죠? 이제 들어갑시다. 1장. 1장은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리스크 관리, 어쨌든 과목명이 계리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렇죠? 과목명을 따라서도 맨 먼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뭐 리스크의 개념, 그 다음에 리스크의 분류, 그 다음에 리스크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이 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 3장이 상당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명으로 시험에 출제될 때 당시에도 이 1, 2, 3장이 빈출 분야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항목들을 다루지만 이것들이 실은 보험과 관련된 보험 관련된 제도의 모든 항목들의 베이스가 되고 심전이 있잖아요. 그걸 구성하는 세포가 됩니다. 1, 2,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보험 경영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죠. 먼저 이게 리스크의 개념입니다. 리스크의 개념. 일단 리스크가 뭔지 알아야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겠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란 말이 실은 뭡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있잖아요. 요 R은 리스크로 합시다. 그냥 써줘야 되나?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은 뭡니까? 매니징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죠? 리스크라는 놈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죠. 따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알려면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려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관리해야 될 놈이 요 놈인데 이 놈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 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가 뭐냐? 도대체 리스크가 뭐냐?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알겠죠? 리스크 관리가 왜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럼 보험이라는 제도는 왜 있느냐? 보험이라는 제도가 왜 있느냐는 여러분이 계리사라는 직업이 왜 있느냐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거 거의 동치예요. 보험 계리사가 왜 존재하는가? 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험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별다른 어떤 제도인 것 같고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해요. 한마디로 뭐냐?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럽니다. 리스크 관리가 왜 존재하느냐? 다른 관점에서 답변해보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이 왜 존재하느냐? 리스크라는 놈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만약에 있잖아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리스크가 없으면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알겠죠? 리스크가 없는 곳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 관리란 뭐냐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리스크가 없으면은.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직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을 이미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시면 빨리 들으세요. 여기 뭐냐면 로이즈의 김학선 원장님이 보험계약법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보험계약법에 관한 강의로는.
들어보세요, 한번. 그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보험 관련된 계약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미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사망한 사람은 어때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미 생명보험은 그 사람이 보험 계약 기간 이내에 죽으면은 보험금을 주겠다는 보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 기간 안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거기 리스크가 없어요. 변동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뒤에 리스크의 정의 다시 제가 할 때 리스크의 정의를 듣다 보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미 불에 타서 사라진 건물이 있잖아요. 화재와 관련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된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이미 불에 타서 소실된 건물에는 화재 발생과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에 타서 사라진 건물을 상대로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 화재 발생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법에서 있잖아요.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이 짧은 멘트, 굉장히 관념적인 멘트, 상식적인 멘트 있잖아요. 이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실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공허한 것 같지만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체예요, 실체. 알겠죠? 실제 제도로 이게 뭐냐면 옮겨져 있어요. 이게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그걸로 여러분 어겨봐요. 여러분이나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미 뭐냐면 불에 타서 없어진 건물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들통났어. 그럼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그 보험범죄입니다. 보험 사기예요. 알겠죠?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와 보험이라는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매우 중요해요.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있잖아요. 이 리스크가 뭔지, 이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뭘 알 수 없냐? 리스크 관리가 뭔지 모릅니다. 리스크 관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 뭐래요?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못해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겁니다. 알겠죠? 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또 뭘 몰라요? 보험을 몰라요. 인수로 쓸게요. 인슈런스 약자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인슈런스 아퍼레이션은 절대 할 수 없겠죠. 보험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이와 같은 맥락에 있어 있잖아요. 모든 보험과 관련된 이론은 리스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놈이 근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시발점이 잣대요. 목적이에요. 도달 지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맨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험 이론 서적들 다 보세요. 가서 반드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 어드밴스 과목이 있잖아요. 상위 텍스트에 가면은 이미 이 텍스트를 본 사람들은 요 내용들을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맨 앞장에 리스크를 안 다룹니다. 알겠죠? 근데 상위 과목이 아닌 과목도 다 리스크를 다뤄요. 이론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방금 내용을 가지고 보험계약법 하나 여러분 내용 하나 이제 배운 거예요. 알겠죠? 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느냐? 그냥 법이 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근간이 뭐냐? 거기 리스크가 없어요. 사망 관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위험이 없잖아. 이미 죽었는데. 그러잖아요. 이미 떨어졌어. 떨어진 사람한테 떨어질 리스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떨어져서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법조문으로 명문화시켜 놓은 게 보험계약법의 그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자, 리스크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리스크 관리 이론과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있잖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통일되고 단일한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무하나요?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 리스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 리스크에서 그럼 리스크가 뭐냐 했는데, 정의가 없대. 정의가 없대. 정의가 없으면은, 리스크 관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보험제도도 있을 수 없고. 자, 봅시다. 여러분, 유인면에 나와 있죠? 리스크는 실은 보험 제도에서만, 보험 측면에서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우리 영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제간 두루두루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경제학 이론을 전개할 때도 리스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되죠. 이 리스크는 있잖아요.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을 경제에서 다루잖아요. 그게 다 리스크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통계학,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영역, 보험, 심지어는 재무관리, 심리학, 사회과학에서도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잖아요. 우리 인류는 리스크에 대해서 통일되고 단일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있잖아요. 리스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리스크 개념에 대해서 있잖아요. 개념을 통일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특성이 굉장히 깐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원래 논리적인 주장을 갖게 되면 있잖아요. 고집이 세게 돼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보다 논리라는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살벌해요. 그래서 학자들을 놓고 막 논문도 쓰게 하고 연구 주제도 발표하게 하고 견해도 발표하게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좋았던 사이들이 막 틀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근데 지나면 그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 노력을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뭐냐면 노력의 성과가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책에는 안 써놨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있잖아요. 학자들마다 그 다음에 학제간마다 학문 분야마다 다 내리는 정의가 달랐지만 그 다름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잖아요. A, B, C가. 그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름입니다. 이런 형태. 어떤 영역은 어때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누구하고도. 어떤 영역은? 그런데 어떤 영역은 어때요? 반면 어떤 영역은 일부 의견이 서로 말하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이쪽하고는 같고 이쪽하고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어쨌든 그 견해를 다 발표하고 난 뒤에 조사해 보면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뭐냐면 소중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없네. 이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학자들마다 학문 분야마다 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 모든 학자들이 리스크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불확실성. 영어로는 uncertainty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지금 들어보면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제가 필요 불가결하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막 통일된 정의를 못해서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중단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다르고 비슷한 게 나오더라. 이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건 다 여러분 매끄럽게 핵심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접근하게끔. 길을 가는데 풍경이 멋있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야지 즐겁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사막 한가운데로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로 일직선도로가 쫙 나인 도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잖아요.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졸아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저승에 와 있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재밌게. 따라오세요. 이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습니다. 뭐냐? 모든 학자들이 다른 건 다 틀려도 리스크를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 또는 있잖아요.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를 정의하라고 시도한다는 점은 리스크의 속성에 대해서 뭘 말해주냐? 리스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리스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속성, 특성은 이 불확실성일 것이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리스크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불확실성 그 자체가 있잖아요. 리스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하자가 없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여럿 있겠죠? 제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한 친구는 저놈 사기꾼이다. 한 친구는 쟤는 굉장히 착한 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애는 뭡니까? 쟤는 뭐냐면 사기꾼도 아니고 착한 애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애다. 이렇게 세 명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세 의견이 충돌이 되겠죠. 어느 의견이 맞겠어요? 어느 게 진실인지 말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놈이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얘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기꾼이 될 수 있나? 그건 좀 문제, 그치? 그건 아닌 것 같다. 쟤는 굉장히 젠틀하다. 예를 들어서, 좀 역겹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셋이 다 그렇게 하면은, 젠틀하다는 의견에는 뭐냐면은 공감을 했어요.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요 셋이 말하는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의견 중에 어느 게 제 진정한 본성이 들어있는 걸까요? 젠틀함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사기꾼 젠틀하고 사기꾼 너무 안 어울리는데 물론 사기꾼들은 다 젠틀합니다. 알겠죠? 험악한 애들은 절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인상 좋은 애들이 사기를 쳐요. 실은 사람마다 뭐냐면 평가가 달라지고 이 내용은 어때요? 그냥 상황적인 거겠죠. 특정한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거나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다들 똑똑한 자리에 가서는 어때요? 내가 똑똑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때는 몽한 척 해야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데는 배우는 자세로. 그 상황에서 나를 봤으면은, 쟤는 그냥 평범한 얘다. 그잖아요.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제 착함을 봤으면은 걔가, 쟤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꾸고 변하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이나요? 아니잖아요. 왜 사람의 영혼을, 우리 신체를, 몸을 갖다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왜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우리 몸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기어다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딩 때, 중딩 때, 고딩 때, 대딩 때.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일 줄 알잖아요. 할아버지도 어떻게, 몸은 변하거든요. 그건 본질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거, 계속 자정색 유지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본성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바로 그 점이 시간이 지나도 대상을 달리해도 환경을 달리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유지된 게 있다면 있잖아요. 그게 실은 그 사람 자체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리스크된 정의가 학자를 뭐냐면은 학자가 달라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놈한테 가면 저 이렇게 돼. 이놈한테 죄송한 교수님들을 보면은 학원 강의니까 이분한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분한테 가면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근데 누구 손에 들어가든지 간에요. 한 가지만 바뀌지 않고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요 놈이 진짜 리스크의 정체란 말이에요. 알겠죠? 불확실성이야말로 리스크의 본질이고 리스크의 정말 정확한 명확한 정의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을 리스크의 정의로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정의를 내립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유의가 아니라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많은 말, 제가 지금 많은 말을 했지만, 복잡한 말을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요 리스크가 요쪽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뭔가 좀, 불이치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개념과 뉘앙스와. 왜? 여러분 리스크라는 걸 오기 전에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위험인데. 그럼 위험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이 아는. 이거 대인전데. 아니나 다르게 여러분 이 뭐냐면 리스크라는 뭐냐면 이 데인저라는 있잖아요. 단어는 여러분 중학교 때 나옵니다. 제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근데 제 때는 리스크라는 단어는 고2 때 들어가면 나와요. 아주 리스크의 유사어, 동의어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뒤에 하나 또 나옵니다. 또 유사해지고 하자드. 그죠? 또 나옵니다. 페릴.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제가 이런 설명하기 전에 리스크는 위험이고, 데인저고, 하자드고, 페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제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다 보니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스크라는 개념이 어디로 간 거예요? 불확실성. 이 안에 여러분 위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전혀 아주 별도의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종류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캐치하고 있어야지만이 리스크 관리나 리스크 이론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험에 대해서도. 알겠어? 이거 뭐냐면 리스크를 위험으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리스크 관리를 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리스크가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보험도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왜 처음에 보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리스크 관리도 보험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들을 잘 할 수도 없다라고 제가 힘줘서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뉘앙스는 있잖아요. 느낌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읽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자, uncertainty라는 단어를 딱 보고, danger라는 느낌으로 단어를 연상을 하나요? 동의어로?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uncertainty 하면 좀 ambiguous, 애매모호한. 그잖아. 나 스펠링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자신이 없어서 쓰진 않겠어요. ambiguous,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컴플렉스라는 단어 떠오르잖아요. 복잡한. 그죠? 전혀 다른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게 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리스크는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불확실성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정의를 할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잖아요.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는. 이 데인저는 위험한 거잖아요. 위태로운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슬아슬한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불확실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리스크라는 건. 근데 이 불확실성은 어때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불확실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불확실성. 이 뭘 포함하는 거?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불확실성이라는데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몇 개로 구분이 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알겠죠?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말로 뭐냐면은 전환하면은. 그럼 뭐에 대해서 잘 모르겠냐? 이 불확실성은 실은 뭐에 대해서 잘 모르겠냐? 답을 모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와 보험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이 답이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 수학 문제 푸는데 이 수학 문제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 책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제 진위가 뭔지 모르겠다. 이 의미에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그럼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걸 도해를 해봅시다.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미래에 뭐냐면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때요?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에 관한 불확실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라는 건 있잖아요. 위험이라는 건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해요. 위험이라는 것은, danger라는 것은.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손실 관련된 불확실성 중에서 특정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게 danger가 되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확실치는 않아. 하지만 어때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절대적으로 높은 뭐냐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험하다고 말해요. 길을 건너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가지고 있잖아요. 길바닥에 이미 쓰러지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 위험해. 야 위험해. 여러분 이런 말 하나요? 미친놈이죠. 이런 말 하면 또라이죠. 왜 그러겠어요? 위험해라는 말은
사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란 말도 뭐예요?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해요? 손실 발생 확률, 즉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손실이 발생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 손실의 규모가 매우 심대할 때 그 두 가지의 교집합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황을 가리켜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봅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있잖아요. 파란불이 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럼에도 파란불에 건널지라도 사고 날 가능성, 즉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높나요?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위험해. 조심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죠? 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실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맞죠? 그죠?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꽉 치면은 뭡니까? 규모가 크겠죠. 하지만 어때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자, 그럼 반대를 봅시다. 다른 예를 봅시다. 근데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술 한잔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 한잔하고 차들이 생차는데 도로를 통해서 무단횡단하려고 해. 여러분 그걸 말려요 안 말려요? 뭐라고 해보세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치일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버리잖아요. 자동차의 충돌을 부딪히면은, 자동차 부딪히면은, 미안해 하고 지나가면 끝이나요?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구가 되거나. 손실이 심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 경우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알겠죠? 미래에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있잖아요. 위험이 지칭하는 상황은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알겠죠?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지라도 위험이 아닌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손실 발생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손실의 규모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비 맞으면 어때요? 춥죠. 그죠? 근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밖에 나면 비를 맞아 안 맞아? 100%죠. 손실 발생 그죠? 100%잖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 능계란 거 아나요? 그 봄에 오는 비인데 안개 비슷해요. 안개 비슷해. 능계라고 있어요. 보슬비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어요. 이렇게. 안개보다는 약간 더 입자가 굵고. 숨을 쉬면 습기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능계가 오는 날 밖에 나가면은 비에 옷을 젖을 확률은 100%잖아요. 그럼 나가봤자 별로 안 젖잖아요.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어린애, 야, 나가지 마 그러나요? 안 하잖아요. 물론 비 맞는 것을 손실로 취급했을 때 소나기 내릴 때 밖에 나가면 100% 비를 맞게 되죠. 옷이 젖게 되잖아요. 하지 말때요. 쫄딱 젖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것도 손실이에요. 그러잖아요. 능계는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굳이 억지를 부리자면 그거예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규모가 적으면은 그걸 위험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인기 강의를 들으면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오면은 복도는 좀 더 막 다니면은 발을 밟거나 밟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다 내가 누구를 밟아본 적도 있고 내가 밟힌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실 발생 확률은 어때요? 1이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우리 꼭 위험해 그러나요? 그냥 무시하고 다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강의 듣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야, 이 강의실 앞은 위험하니까 지금부터 조심해.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잖아. 이상하잖아요. 강의실을 조심할 게 아니라 니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좀 마시. 이래잖아요. 알겠죠? 손실 발생 확률과 그 규모가 큰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는 위험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미래에 관련된 거지만.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을 있잖아요. 리스크는 이건데, 이 로스와 관련된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뭐예요? 빈도 프리퀀시라고 할게요. 확률. 하고 뭐예요? 사이즈라고 하는데 시비리티라고 합니다. 보통. 규모. 심도라고 해요. 심도. 손실의 규모. 이게 어때요? 둘 다 매우 큰 상황에 대해서만 위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리스크는 다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험관리라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 용례 관용적인 뭐냐면 습관하고 이 리스크를 이 위험으로 번역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버스를 버스라고 불러요? 서구에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응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리스크라는 개념에 대한 있잖아요. 단어가 없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야 됐어요. 근데 억지로 뭐냐면 위험으로 붙여놨죠. 그러잖아요. 단지 뭐냐면 리스크는 아직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위험이라는 용어를 그 지점과 뭐냐면 연결시켜서 굳이 합리화시키거든요. 위험도 아직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지 않나. 될 위, 험한 험. 되어가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다. 황당한 말이죠. 불확실성이 극히 일부 지엽적인 영역이죠. 위험이란 뭐예요? 상황이 이미 손실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이에요. 위험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그래서 위험 관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위험 관리를 해요? 횡단보 무단횡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차를 잘 사고 안 나면 피어나올까? 그걸 연구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웃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해요. 물론 이제 무단횡단하면은 할 때는 요리조리 차를 잘 피해야 되겠죠. 위험 관리로 있잖아요. 리스크를 위험으로 보냐고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보냐면 꼭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단횡단하는 방법.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험은 위험한 거 싫어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보험회사는 절대 위험한 것을 관리하고자 안 해요. 싫어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근데 왜냐면 보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위험으로 보내서 그러면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실무 가보세요. 보험 실무. 보험회사는 위험한 걸 싫어하고 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웠으니까 머리를 돌려야 돼요. 위험한 건 뭐예요? 요거로 손실 발생 확률을 매우 높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규모가 심대한 것은 보험회사가 싫어합니다. 거절해버려요. 보험 가입을 안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뭡니까?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에서 하나 배운 겁니다. 누군가가 있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생했다 하면은 어때요? 대단위의 손실이 전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그냥 다른 건물들하고 똑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게 누적되다 보험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위험으로 보내면 그것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시켜야 되겠죠. 보험에서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보험 교수신데 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양계장을 하셔요. 하루에 달걀 생산량이 30만 개인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가 있잖아요. 양계장은 이제 화재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닭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하루에 뭐냐면은 그 30만 개 생산하려면. 두 번째, 닭이 알을 여러 번 낳아야 돼요. 닭은 있잖아요. 밤에는 절대 알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24시간 내내 불을 켜버리면 닭이 잠을 안 자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을 낳는 거예요. 이게 양계장이에요. 반드시 화재 가능성이 높잖아요. 화재보험 필수적이에요. 가입하는 게. 근데 1년치 보험료가 1억이래요, 1억. 1억이 육박한데. 가입하려면은. 근데 보험료 싸들고 가도 안 내주려고 하는. 왜 그러겠어요? 보험료만 보면 꽂고 가고 싶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나면은, 양계장이 막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막 아파트 건물에 닭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불안하면 다 홀라당이에요, 홀라당.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막 거절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보면 위험한 거 싫어요, 이게. 위험하고는, 요 리스크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은 있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의 한 부분임의 분명해요.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위험한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요. 리스크의 한 일종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있잖아요. 이 데인저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짓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따로 그걸 하면서 관리하는 게 그럼 이미 그건 또라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SNS나 인터넷에 무단횡단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글을 누가 올렸다. 그러면 전국 스타가 돼버리겠죠. 응? 며칠 뒤에.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 위험해 안 해요. 위험한 짓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안 좋지만 걸리면 인생 쫑나는 거잖아요. 물론 안 걸리면은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겠지만 피상적인 얄팍한 수준에 다뤄봅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둑질할 때 어때요? 도둑질은 그냥 위험한 행동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면서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누군가가 뭐냐면 글을 올렸어요. 안전하게 도둑질하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위험한 짓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짓을 궁리할 바에는 어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데인저라는 것은 위험한 것은 리스크 관리 분야의 영역에서 아주 지엽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있잖아요. 손실 불확실성이라는 종류를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만이 존재하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당히 규모가 큰 불확실성이 있다 그랬죠.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여러분 부모님들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위험한 물건 만지지 마라. 칼은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 근데 손실 중에서 어때요? 어떤 것은 있잖아요. 요게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낮고 이거 높구나. 반대로 이게 낮고 이게 높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들 다 역시 어때요?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책의 문구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 해서 그게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다시 말하지만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여기 섞여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섞여 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여러분 오늘 계례자 시험 합격 여부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 따을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요거 관련된 뭐냐면은 이렇게만 되면 세상에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 관련된 불확실성만. 근데 이게 우리가 실은 경험합니다. 참 그래요. 간혹가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좋아요. 그죠? 뭐 여자친구 특별한 뭐 복장에서 선호한 게 있나? 비키니? 근데 좋아하니까 여자친구는 뭘 입어도 이쁘죠. 그잖아요. 치마를 입어도 바지를 입어도 반바지를 입어도 정장을 입어도 이쁘죠. 그치? 그죠?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어. 당일날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무엇을 입고 나도 이쁠 건데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 정해져 있잖아요. 가봐야 알죠. 그쵸? 그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하고 데이트하는 날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가 어떠한 복장으로 나한테 올지 설레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죠? 다 좋아. 하지만 뭔지 아직 몰라.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뭐냐면 나한테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 뭔지 모르겠어. 해준다고 했어. 근데 그게 뭐 지갑일 수도 있고 벨트일 수도 있고 뭐 양복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익과 관련된 불확실성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은. 자, 여기서 있잖아요. 리스크 정의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다시 한번 정의하는데, 여러분, 리스크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불확실성이다. 근데 이 불확실성은 뭐예요?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더더욱이나 뭐예요?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상황인 위험한 상황. 그건 절대 당연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크 하면 위험하고 위험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느껴진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걸 확 띄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띄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기법과 제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위험한 짓을 위해서 이론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리스크 정의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리스크에 대한 이해나 뭐 추가적인 것을 뭐냐면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기존의 교재는 없었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이론가들, 하나는 경제학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을 연결되나 이거거든요. 리스크 관리학자들의 상당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이게 뭘로 구분을 하냐면은 리스크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말해요. 상황.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이란 뭐냐?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여기 O라는 이게 아웃컴입니다. 결과. 요게 둘 이상인 상황이에요. 이걸만 보면 어때? 여기서도 확 느껴지죠? 리스크에는 위험의 냄새나 맛이 전혀 없죠.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로 리스크를 번역해서 그로 들어가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위험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리스크는.
그냥 어떤 상황을 리스크는 말하는데 그 상황이 뭐냐? 미래에 발생, 특정한 행위의 결과에 있잖아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2 이상. 그 말은 뭐냐?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져서 있잖아요. 이게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참 우리가 인간이 겸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행위, 한 행위의 결과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딱 2개만 돼도 사람은 사전에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간다. 웃기는 건 인간의 삶에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 유추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경우의 수가 2개 이상이잖아요. 최소의 경우가 2개예요. 사람은 미래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미래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하잖아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의 주관입니다. 개인의 확신이에요. 확신은 뭘? 개인의 믿음이잖아요. 확고한 그 신념, 믿음이란 말이 확신이란 말이에요, 실은. 근데 이런 확신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말이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믿음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문이 와도, 어떤 논리가 와도 인간 사회에서 믿음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희망과 기대 있잖아요. 소망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든지 어때요?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을 간절하게 가질 뿐이에요. 믿음, 소망 2개 나왔잖아요. 그죠? 괜히 그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석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실은 그래요. 살면서. 믿음의 신뢰 관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영학에서 나와요. 신뢰 비용이 나오잖아요. 사회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됩니다. 그래요.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있잖아요. 감시 비용이 필요해요. 모니터링 비용이. 쓸데없는 프로세스, 절차, 비용이 들어가요. 시간이 늘어져. 원가 같은 거에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사람 간에 신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뭐냐면 입법부 뭐냐면 그 행정부가 법을 정의롭게 뭐냐면은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감시해야 돼. 또 신뢰를 강제해야 돼. 그러면 추가적인 프로세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있잖아요.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뭐가 생겨요? 신뢰 기반이 확실한 다른 국가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경쟁력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 수시로 바꾸고 자기 했던 약속 수시로 깨고 당연히 여기는 이런 리더들을 보면은 죽일 놈인 겁니다. 완전히 신뢰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국가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국가의 신뢰를 깨기는 어려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느냐면 살인한 사람의 형량은 3년인데 어떤 동영상 뭐 찍어가지고 한 사람은 5년. 살인한 게 더 낫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서운 건. 사이드로 한데 본론은 또 들어갑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 인간은 있잖아요. 미래의 경우의 수가 딱 2개만 돼버리면 있잖아요. 거기서 확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애도. 알겠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해도 어때요? 결과는 그건 말 그대로 그 케이스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건 보편화시킬 수 없어요. 걔 말대로 자기 알 수 있다면 모든 케이스에다 100% 적중률을 보여야 되겠죠.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럼 불확실성은 뭐냐? 사람이 있잖아요.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 이 상황에 직면하면은 심적으로 나타나는 뭐냐면 현상이 있는데 심리 상태가 있는데 그게 불확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논리 정의에서 굉장히 담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 상태, 불확실한 심리 상태는 있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나오는 심리 상태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리 상태, 불확실하다는 심리 상태가 있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때요? 이렇게 해보면은 심리 상태와 요 상황은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알겠죠? 동전의 앞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동전의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 동전의 앞면을 발견했어요. 그럼 동전의 뒷면은 어디 있을까요? 황당하잖아요. 그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논리, 이게 다 심플한 논리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약하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계단에서 있잖아요. 계단 두 번째 계단에서 500원짜리 동전의 뒷면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계단에 있죠. 그 동전에 바로.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맞죠?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심리 상태는 정의에 의하면 어때요? 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이러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뒷면에 요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리스크를 상황으로 말하든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하든 불확실성을 정의하든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본질이 차이가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정의한 건 있잖아요. 결론은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학들이 다 거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리스크는 복잡하지만 있잖아요. 그냥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다 내리고 있어요.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근데 이게 과정이 있었어요. 실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했습니다. 여기 경제학도 있는데 이런 말 들어봤었나? 들어봤었어? 처음 들어보죠.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했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는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의 수에 대응되는 확률 역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상황을 리스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을 가리켜서는. 근데 불확실성은 그겁니다.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은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거나 심지어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있잖아요. 경우의 수마저도 다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마저도.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행위의 결과 어떤 뭐냐면은 일들이 발생할지 있잖아요. 그 일조차도 다 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이게 기본적이지만 확률을 알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가 일어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알지 못한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때요? 확률은 당연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표본 공간을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을 정의하는 게 경우의 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다른 확률 구간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표본 구간을. 그잖아요. 아니, 확률 구간이 아니라 표본 구간을.
여기 수학과 그래야 안 그래?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그런데 어때요? 표본 공간이 정리됐을지라도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알려졌을지라도 각 표본의 발생 확률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경제학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다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알려져 있고 각 경우의 수에 대한 수의 발생 확률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개수는 어디예요? 수학적인 이데아의 세계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은 내가 뭐 주사위를 던지면 매듭 느끼면 나오는 주사위를 던질 때 뭐 3의 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뭐냐면 계산해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정확하게 6분의 1을 충족시키는 주사위 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수점 엄청나게 많은 단위까지 파고 들어가면 확률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의 정확한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계는 수학적인 이데의 극단적인 가정에 바탕한 수학적 이데의 세계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마저도. 알겠죠?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아세요? 동전 던지기에 뭐냐면 앞면 나올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씩이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중학교 때나 시험 문제 내면은 그렇게 답 쓰면 맞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다, 60% 쓰면은 여러분이 말하면 오답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분의 1도 잘못된 겁니다. 이 근래에 밝혀졌어요. 뭔지 아세요? 스탠퍼드 교수가 그걸 논문으로 썼다는데,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있잖아요. 던지기 전에 어쨌든 윗면이 위로 올라오든 뒷면이 앞으로 위로 올라오든 하나는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올라온 면이 있잖아요. 나올 확률이 떨어졌을 때 나올 확률이 약 1% 높대요. 정확히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확실히 알고 경우의 수는 알고 있죠. 동전 던지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어떤 애들은 좀 상상력은 풍부한 동전이 꼽힐 수도 있다 그러는데 동전이 어떻게 콘크리트 바닥에 꼽히나? 그치. 나무에도 안 꼽혀. 그죠? 그런 걸 배제시키고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니에요. 물론 서버린다. 쓰더라도 탁 밟아서 어쨌든 간에 충격을 줘서 면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어떤 면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 2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걸 실험해가지고 초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다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약 1% 차이 나는 거예요. 면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약 51점 몇몇 퍼센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확률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unknown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확실성들 있잖아요. 상황주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 수를 다 모르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직면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수학 문제 풀 때만 나와. 알겠죠? 내 머릿속에서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 변형시킨 뭐냐면 콩 먹어서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몰라. 심지어는 있잖아요. 뒤에 가다가 입이 돌아갔는데 설령 그게 유전자 변형 콩의 영향일지 알아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또 하나 경우의 수 알 수 없는 거예요. 로켓 쏴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주에 인간이 나갔을 때 있잖아요. 인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직 모릅니다. 다. 가서 사람의 부작용을 발생시켜봐야지 그때 그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해서 뭐냐면 취합할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확실한 마음 한 10억 내보내보는 거예요. 10억. 아주 10억을 가지고 보면 거의 다 알겠죠. 10억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때요? 경우의 수 나을지라도 어때요? 상당 케이스에 확률을 모릅니다. 확률을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안 죽은다. 이런 질문하면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특정 연령대에 죽어요.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연령은 X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X는 뭐냐면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나 70에 죽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몇 살에 죽을 것 같아? 모르겠죠. 지금 연령 포함해서 있잖아요. 뭐 이게 30 아니지만 미안해요. 30 아니지만 30, 31, 32, 34 모든 연령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연령대가 모든 연령이 200, 500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연령대 중에 어느 하나에 뭐냐면은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연령의 경우의 수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 살에 죽을지는 어때요? 그 확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실은 뭡니까? 내가 몇 살에 죽을지도 실은 경우의 수는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200 이내에서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확률을 모르잖아요. 각 연령에서 내 사망할 확률을 모르잖아요. 이게 리스크예요, 이거. 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면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수학문제 풀 때만 있다니까. 심지어 수학문제 풀 때 그 답도 틀렸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실은 현실적으로 못밖에 안 남아요.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수학문제 풀려고 경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회현상, 경제활동을 다룸에 있어서 직면하는 게 불확실성. 이것도. 이제 알겠죠, 그쵸? 요렇게까지 왔는데 불확실성, 리스크 하면은, 막 위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불확실성. 미래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래 결과를 잘못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알겠죠? 그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그게 리스크 관리.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개념과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은 그 행위는 미래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한다는 사상은 뭡니까? 미리 지향적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와서 계리사 준비 시험에 합격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이미 딱 정해져 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 거가 딱 정해졌어. 그 운명을 봤어. 계리사 준비해 안 해?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은. 나는 미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뭐냐면은 거래명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재벌도 될 수 있어. 내 학이 다름이야. 그러면 어때? 그때에서 미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서 여러분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게 리스크 관리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미래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뭐냐면 신이 두고 간 뭐냐면은 신께서 두고 간 그 인간 나의 운명에 관한 책을 내가 떠들러 보게 된 거야. 딱 보니까 이놈은 개같이 막 살다가 막 개처럼 구르다가 2016년 2017년도 5월 달에 뭐냐면은 로또를 사게 되는데 해필이면 그때 로또가 5번 연체된 거야. 2월 된 거야. 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500억짜리 로또에 단독으로 당첨된 운명이다.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거. 내가 확인했어. 그럼 여기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뭐해? 몰라고 해? 회계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계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사시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고민은 뭡니까? 살아야지, 그 다음에. 회계사 고용할 준비해야지. 계례사 나와, 그치? 내 법률 고민해야지. 변호사
누구를 쓸까? 이 고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으면은, 불확실성이 없으면, 뭐냐면은, 우리 대부분 행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식사하고 와서 그때 합시다. 시간이 또 별로 안 한 것 같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